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통합사회 만점의 청행지 신진호입니다. 네, 1강 테마 1 인간사회환경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테마 2 행복. 네, 오늘은 1단원 네, 첫 번째 단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희 교재 준비되셨으니까 제가 PDF 파일을 더 올려드렸고요. 네, 여러분들 우선 한 장 넘기시면 이렇게 차례 나와요. 차례 보면은 제가 단원별로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테마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개월 동안 21개의 테마로 여러분들 통합사회 정리할 겁니다. 네, 넘겨보시면요. 수강진도표 있어요. 그러면 1주차, 2주차 제가 3강씩 묶어놓은 이유는요. 한 주차에 이만큼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1강이죠. 1주차 1강이 되는 거예요. 테마 1, 인간 사회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행복. 이 파트가 1주차 1강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한 장 더 넘기시면 네, 이제 학습조언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학습조언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1단원 인간사회환경과 행복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랑 다시 이제 개념 코드 런치로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단원에서도요. 테마 1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테마 1은요,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요, 개념 코드 말고 뒤에 본 스텝 2에 나만의 개념 노트 파트 있습니다. 거기다 필기하셔야 되고 별도로 필기 노트 만드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요,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크게 5가지 관점을 배울 거예요. 뭐라고요? 5가지 관점을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잖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과목에 맞게 우리는 총 우선 4가지 관점 먼저 배우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간적 관점. 두 번째, 공간적 관점. 세 번째, 사회적 관점. 네 번째, 윤리적 관점. 그리고 이들을 모두 보관하는 관점 한 가지까지 배우도록 할게요. 자, 다시 앞으로. 우리 교재 13페이지입니다. 네. 시간적 관점이에요. 자, 우리가 한 사회 현상을 딱 집어볼게요, 제가요. 예를 들면요, 요즘 출산율이 저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출산이라는, 이거는 필기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쓰는 거는 저출산이라는 걸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저출산에 있어서 우리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자 1960년대 그리고 2010년대 극적으로 50년 차이가 나는 두 시간을 보도록 할게요. 1960년대는 어땠어요? 오히려 닫지 말아 했어요. 이때는 무슨 시대였거든요? 바로 뭐야? 베이비붐. 베이비붐이라고 해서 한차 애를 많이 낳는 시대인 거야. 그래서 애를 낳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반면 2010년대가 돼서는 애를 낳으세요. 출산하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수능 응시생수를 비교해보면요. 올해는 한 50, 작년에 50, 그러니까 2020 수능 같은 경우에 50 몇만이었는데 60만은 안 됐었죠. 50 한 9만, 8만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더 이하일 수도 있어요. 올해부터는 어때요? 48만, 49에서 52만 이 사이를 믿던데요. 확 떨어졌어요.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많이 저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저출산 시간적으로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렇다면 시간적 관점은 그 시대의, 자,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그 시대 속 맥락을 보고 사회현상을 바라보는구나. 다시 한번요. 이런 걸로 우리가 사회현상을 바라본다. 무슨적 관점? 시간적 관점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을 알 수 있어요. 지난날. 그러면은 이 저번, 옛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가요 일제강점기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자, 이 일제강점기 왜 일어났었죠? 우리가 그 전에 사실 어떤 다양한 조약을 체결하고 그걸 우리가 늑약이죠. 억지로 체결됐잖아요. 특히 일사늑약 볼까요? 이 일사늑약을 체결했던 일사오적이 있었죠. 이 일사오적이 없었더라면 일제강점기가 그래도 조금은 그런 게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일본과도 다양한 안 좋은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런 현재 사회 문제를 옛날 역사 속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을 마련하자. 즉, 이 시간적 관점은 역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지금 이전에 문제점 있었던 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고 현재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공간적 관점은요. 자, 다시 넘어와서 필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다시 또 저출산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출산이요. 이번에는 제가 딱 두 군데를 명시할 거예요. 서울, 서울과 안동 두 군데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저출산이 어때요? 심해요. 많이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안동, 시골, 촌락이죠. 촌락은 이 서울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에요. 맞잖아요. 국제결혼이다 이런 이주 여성들도 있고요. 그래서 안동은 비교적으로 출산율이 그나마 그래도 서울보다 높은 편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방금 어떤 걸로 비교를 했죠? 지역별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공간적 관점의 키워드는 지역이에요. 뭐라고요? 지역이에요. 지역. 그래서 우리가 쌤이 방금 이 지역 간 비슷한 점, 차이점을 비교했어요. 이 지역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 자. 우리는요, 서울에서 촛불 집회를 해요. 서울에서 촛불 집회를 해요. 근데 이거를 안동 사람들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체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각 지역 간에는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네, 요런 말이 이제 적혀 있으면 주로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공간적 관점에 대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회적 관점은요. 명확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중에서 빨간색 볼게요. 사회제도, 사회구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이거는 필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사회제도가 있고 사회구조가 있죠. 사회제도가 이만큼 있으면 사회구조는 이 제도를 모두 포괄합니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제도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구조는 그 제도를 다 포함한다고요. 자, 우리 치마 코드 한번 해볼까요? 14페이지 잠깐 볼게요. 거기 사회제도 뭐라 적혀 있어요?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식화된 절차예요. 절차.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 구조이며 더 큰 사회 구조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이해돼요? 그럼 사회 구조.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관계들의 조직적 총체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잠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 대표적인 구조 뭐 있어요? 관료제 있어요. 관료제. 직급 있잖아요. 넌 부장, 나는 과장, 차장, 대리. 직급이 있어요. 직급. 사회 구조죠. 근데요, 이 직급 간에 뭐가 있어요?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 내 성희롱.
이거 관해서 법이 제정됐잖아요. 잠깐만요. 법이요? 법은 절차, 규범 중에 하나가 되고요.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법이, 이거 방지법이 왜 등장했다? 직급이 존재한 관료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관료제 속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사회적 관점이에요. 마지막 윤리적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관점. 자, 윤리적 관점은요. 좀 적어볼까요? 윤리적 관점은 사실 뭐냐면요. 도덕적 가치 판단이에요. 도덕적 가치 판단. 도덕적 사실 판단과 도덕적 가치 판단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판단이라고 하면요. 참, 거짓을 구분하는 거. 가치 판단이라면 뭐예요? 선악 미추. 그가 착하고 악한지 그리고 아름답고 추한지 선악 미추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제가 읽어부터 해볼게요. 사실 문제와 사실 판단과 가치 문제. 가치 판단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자, 이거예요. 제가 특정 연예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린 지금 요거랑 요거를 구분해 볼 거예요. 자, 유재석은 잘생겼다. 사실 판단이에요? 가치 판단이에요? 다시. 사실 판단 뭐라 했어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거. 가치 판단은 선악미추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찌 참이다, 거짓이다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죠. 자, A, 나 한 사람은요, 저 사람 잘생겼어. B는요, 저 사람 좀 별로인 것 같은데, C? 그냥 그저 그런데? 사람마다 각각의 의견이 다릅니다. 이런 문제는 가치 문제, 즉 가치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그럼 얘는 가치 판단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요. 이건 뭐예요? 같이 할 수 있어요? 아니지, 얘야. 2 플러스 3은 6이야. 아니, 2 플러스 3은 1인걸? 이건 아니잖아요. 2 플러스 3, 참이에요. 참, 거짓 구분할 수 있어요.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거짓.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근데 얘는 뭐야? 참이야. 사실 문제.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그러니까. 자, 사실 문제 하나만 더 드려볼까요? 사실 문제요. 자, 잠깐만요. 사실 문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문제. 한국사는 한국의 역사이다. 한국과 그 주변을 다룬 역사이다. 참이 거짓이에요. 참이 될 수 있죠. 맞아요? 이건 너무 좀 지역적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실과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덕적 추론 이런 것도 배우기도 하는데 우리가 통합사에서는 아직 안 배운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해볼 건데 이제 우리가 뒤로 넘어가서 이제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바로 무슨적 관점? 한번 채워볼까요? 아주 중요해요. 무슨적 관점이다? 통합적 관점이라고요. 우리 과목 이름 뭐다? 사회 아니고 무슨 사회? 통합사회라고요. 이해돼요? 자, 잠깐만. 근데요. 통합적 관점 하기 전에 잠깐만 공간적 관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제가요. 요걸 하나 해볼 거예요. 뭐뭐 환경 요소, 뭐뭐 환경 요소예요. 바로 자연 환경 요소와 인문 환경 요소예요. 이거는 조금 중요해요. 시험에 가끔씩 나오기도 해요. 자, 자연 환경 요소는 뭐예요? 그렇죠. 산이 있냐? 바다 있냐? 강이 있냐? 이런 거 얘기하고요. 자, 인문 환경 요소 같은 경우는 종교, 산업, 사회, 현상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알고 있겠죠? 자, 그럼 통합적 관점 가보도록 할게요. 왜 만들어졌을까? 굳이 하나하나 다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현대사회의 문제는요, 하나만으로 볼 수가 없어요.
즉 현대사회 문제는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회가 변화했어요. 현대사회로서 이제 변화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학문. 네, 우리가 배우는 학문의 세분화. 우리 역사학 있죠? 역사학. 네,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역사를 좀 들어갈게요. 자, 역사학이에요. 그럼 이제 좀 뭘로 나눠요? 세계사. 그게 이제 뭐 세계사와 함수로 나눈다고 칠게요. 세계사도 뭐 동양사, 서양사, 각국사. 역사학도요. 진짜 세밀하게 나눠져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문도 세분화가 됐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이 통합적 관점은 필요하겠죠. 왜냐면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자, 40 플러스 가치 문제라고 표현했어요. 이 플러스는 혼재되어 있다,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아까 40 문제는 참거짓, 가치는 선악미추로 판단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B군은 땡땡 고등학교 학생. 네, 그래서 이다 라고. 이거는 뭐예요? 40 문제예요. 맞아요. 자, 근데요. 유재석은 잘생겼다. 아니면 B군은 잘생겼다. 이거는 무슨 문제라고 했어요? 가치 문제라고 했어요. 이 두 개가 혼재하기 때문에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 통합적 관점은 현대사회 문제를 많이 예시로 들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 그럼 통합적 관점이 4개 관점이 다 포함되어야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자, 통합적 관점은 저 4개의 관점 중 2가지 이상의 관점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심화코드, 개념코드 다뤄봤고요. 들어놓으면 이제 여러분들 자료 있어요. 뭐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독보, 뭐 인간은 공간적 존재, 뭐 사회적 존재 이런 거 다 있죠. 이런 거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우리 바로 19페이지 내신 고독점 비법 코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내신 고독점 비법 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랑 같이 공사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관점입니다. 자, 시간적 관점이란 우리 삶의 모습을 과거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떤 사회 현상을 자 밑줄 쳐볼게요, 여러분. 자, 시대적 배경, 다시 노란색으로 쓰는 건 밑줄치란 뜻이에요. 시대적 배경, 그리고 맥락에 초점을 두어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날의 커피 문화에 대해 역사적 출발점과 변천 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시간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자,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접하는 사건의 상황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아니라 과거의 뭐와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좀 더 읽어볼게요. 따라서 시간적 관점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어떤 사회현상이 일어나는 뭐뭐와 결과를 추론해 볼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사회 변화 방향도 짐작할 수 있다. 과거의 뭐예요? 과거의 사건, 상황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회현상이 일어나는 원인과 그 결과를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다음 공간적 관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공간적 관점은 자연환경과 인간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자, 자연환경과 인간. 2단원 제목이죠, 이거는. 리드 치시고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각 지역의 자연환경 요소와 쭉 그으시고 인문환경 요소 쭉 그어주세요. 를 살펴본다. 또한 각 지역이 어떻게 네트워크 밑줄 쳐주시고요. 그리고 형성할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도 관심을 가진다. 커피 생산지나 소비자의 특성을 알아보고 지역 간의 교류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면 공간적 관점에 해당한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적 관점은 장소, 영역,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진다. 뭐뭐란 사람들이 의미 있게 만들어 온 공간. 뭐예요? 장소죠. 그 다음에요. 뭐뭐란 집이나 지역 및 국가와 같이 어떤 집단이 점유하는 공간이면 영역이죠. 그 마지막으로 들어갈 거는 그렇죠. 관계망 네트워크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앞으로 가서도 사회적 관점으로 들어갈게요. 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위를 이해하려면 그가 속한 사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점은 특정한 사회 현상을 사회 제도 및 사회 구조까지 밑줄치겠습니다.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커피 문화에 대해서 단순히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는 선택의 결과로만 보지 않고 경제 제도나 주변의 구조적 환경의 영향으로 강화되고 있는 측면을 지적한다면 사회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이다. 쳐볼게요. 자, 뭐뭐는 절차래요. 절차는 뭐라 했어요? 사회 제도라고 했어요. 절차 사회 제도예요. 뒤에 뭐뭐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관계들의 조직적 총체. 뭐예요? 사회 구조죠. 채울 수 있습니까? 네, 채우셔야 돼요. 네,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윤리적 관점이에요. 윤리적 관점. 자, 윤리적 관점은 도덕적 가치 판단과 규범적 방향성. 자, 밑줄 치겠습니다. 도덕적 가치 판단과 규범적 방향성까지 밑줄 치도록 할게요. 초점을 두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한 파단 아니고 판단입니다. 그러한 판단의 기초로서 윤리적 관점은 인간의 욕구와 내면의 양심을 중요시한다. 커피 문화와 관련하여 어떤 커피를 소비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인가를 고민한다면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문제 풀면 확실히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신의 뭐만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뭐까지 고려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비도덕적인, 둘 다 욕구가 들어갔네요. 자,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신의 욕구만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욕구까지 고려해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비도덕적인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네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내면에 고유한 양심. 네, 지금 저기다가 말이 좀 많이 꼬여요. 자, 이렇게 가면 우리 내신 코드 됐고요. 바로 뒤에 보면 이제 개념 체크 및 핵심 정리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보세요. 복습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뒤에 넘어가서 기출문제 총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다가 말이 많이 꼬여요. 죄송합니다. 1번입니다. 자,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A에서 D 관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서 고른 것은 자,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학대당하거나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계속 늘어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A, B, C가 잘 안 보이시죠? 자, A는 시간적 관점, B는 공간적 관점, C는 사회적 관점, D는 윤리적 관점이에요. 자, 기억 한번 읽어볼게요. A, 반려동물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성지 있죠? 자, 반려동물에 대한 바른 태도는 뭐예요? A가 아니라 D로 수정하셔야 돼요. 자, 니은.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지역은 주로 어디인가요? 니은 맞네요. 자, 디귿, C입니다. 사회적 관점이에요. 자, 반려동물의 유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맞아요.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증가했나요? D가 아니라 A로 고쳐야 되겠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교사의 물음에 가장 적절하게 응답한 학생은 자, 땡땡적 관점으로 인권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조사할래요? 라고 했어요. 자, 우선 뭐예요? 인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네요.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여기서 보니까 이 관점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세상에서 일어난 다양한 현상의 위치와 장소, 분포 양상, 이동과 네트워크 무슨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거예요?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공간적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1, 2, 3, 4, 5가 있어요. 1번. 인권 확장의 역사적 전개 과정. 이거는 시간적 관점으로 틀렸고요. 2번. 인권이 헌법과 법률에서 어떻게 보존되는지 사회적 관점입니다. 틀렸어요. 자, 인권 침해 사례를 가진 자연재해와 연관시켜 지역별로 조사합시다. 정답 3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4번. 시민 불복종에 대한 윤리학자들의 다양한 견해, 윤리적 관점이고요. 인권이 침해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조사합니다. 윤리적 관점이라 틀렸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했대요. 자, 이산화탄소. 다 쓰기 힘드네요. 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균 기온도 증가했고요. 해안 저지대, 해수면 상승. 이거 안 받아야겠네. 뭐예요? 황사, 사막과 산성비,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중에 정답 몇 번? 5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A에서 D는 다문화 정책 수업을 위한 탐구 주제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자, 보도록 할까요? A. 우리가 그러면 A, B, C, D가 뭔지를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분석하죠, 뭐. 자, A. 다양한 문화를 공존하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윤리적 관점이. 자, B.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그 배경은 무엇인가? 시간적 관점이고요. 자,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다문화 가구 분포의 특징, 공간적 관점입니다. 자, 다문화 사회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수립된 제도와 법률, 사회, 제도, 사회, 구조, 사회적 관점 되겠네요. 자, 그러면요,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A는 윤리적 관점은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고려해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맞아요. 공익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사익과 공익이 있으면 공익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이게 공의주의죠. 네. 니은. B. 시간적 관점은 시대적 맥락을 토대로 뭐예요? 시대적 맥락을 토대로 다문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죠? 시간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기억, 니은, 정답은 1번이고요. 디귿 보도록 할게요. 개인에게, 자, 사회적 관점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와 정책을 간과하여 모색한다, 수립한다, 이런 말 들어가면 되겠네요. 리을. A는 공간적 관점, C는 시간적 관점, 아니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네, 24페이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시공사윤입니다. 시공사윤. 자, A에서 D의 관점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자, A, 시간적 관점. 커피가 주로 재배되는 지역과 소비되는 지역이요. 자, 그럼 기업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 같은 경우는 뭐예요? A를 뭘로 고치면 좋을까요? 그렇죠. A를 바로 B로 고쳐야 돼요. A를 B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기억 틀렸어요. 니은. B의 공간적 관점이에요. 과거에 비해 현재 커피 소비량이 증가한 이유. 과거에 비해죠. 시간적 관점이에요. B를 A로 고쳐주세요. 자, D가 커피 문화 학생에 영향을 준 제도와 정책, 사회적 관점 맞고요.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람직한 소비 태도. 그렇죠. 녹색 소비. 디귿, 리을 정답 5번으로 갑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 이거는 통합사회 EBS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이 통합사회는 두 가지 이상의 관점에서 된다라고 했었죠?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문제입니다. 자, 이 책은 우리나라 역사시대의 몇 가지 주제를 주역으로, 죄송해요. 몇 가지 주제들을 지역을 중심으로 풀어나간다. 자, 삼국시대 한강의 중요성, 고려시대 기운을 두고 있는 봉관제도, 조선시대 한양의 도시구조와 그 변화, 강화도의 역사적 사건들 등이 그 예이다. 역사 시간이 많이 다루는 주제들이고 그 역사책에서 흔하게 실려있는 지도 및 지역 인식이다. 한양이라는 도시 공간과 그 내부의 여러 장소에 관련된 상징적 담론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들어서 상업저 아니면 상업적이에요. 상업적인 공간으로 변해가는 한양, 또 통치자의 정치적 의도가 도시 공간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을 언급한다. 잠깐만 풀어볼게요. 역사시대, 시간적이라는 거 플러스 한양이라는 거에 대한 시대적 편찬, 공간적 관점이죠. 둘이 합쳐진 거예요. 이거 역시 무슨 적 관점이라고요? 통합적 관점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윤리적 관점만 반영되어 있고 사회적 관점 간과하였다. 둘 다 간과하였어요. 자, 2번. 자연주의적 특성에 따라 정치 상황의 결정성을 보여줘요? 아니요. 자연주의적 특성 맞지만 시간적인 내용이 들어가죠. 정치 상황은 사회적이죠. 자, 시간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이 함께 고려된 통합적 관점의 책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 역사 속 인간은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그럴 거면 10 플러스 4가 돼야 돼요. 틀렸어요. 5번. 시간적 관점을 이해해야 할 사안에 대해 공간적, 아니에요. 둘 다 반영하면 되는 문제예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관점 해가지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자, 지우가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하나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관점 4관점 플러스 1 배웠어요. 기억나죠? 자, 시대적 배경과 맥락으로 본 관점, 무슨적 관점? 시간적 관점. 자연환경, 인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지역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공간적 관점. 자, 사회주도, 사회구조, 사회적 관점, 도덕적 가치 판단과 규범적 방향성, 그리고 사실 판단, 가치 판단, 사실 문제, 가치 문제, 무슨 문제, 윤리적 관점. 이 넷을 모두 포괄하고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관점은 통합적 관점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클리어했네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테마 2. 행복입니다. 행복. 네, 행복. 행복이에요. 네. 우리 여러분 행복 뭐라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어떤 일을 만족하고 어떤 일에 기쁨을 느끼고 행복이죠. 이 행복을 엿보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는 거예요.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좀 새로워요? 아니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객관적인 거 뭐예요? 돈, 명예, 고용. 이런 거에서 오는 행복을 얘기해요. 그럼 다시 말해 이런 거는 어떤 물질적인 거예요. 맞아요? 물질적이요.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행복에 대한 수단이에요. 수단.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수단이에요. 행복의 수단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에요. 객관적 기준에서 이런 게 행복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주관적 보도록 할게요. 주관적 기준. 바로 각각 사람별로 개인별로 느끼는 만족감이에요. 이거는요 물질적이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만큼이라는 게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주관적 기준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확대해서 조금만 더. 자, 이 주관적 기준에 의거하면 시대 상황.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시대 상황. 그냥 시대라고 적을게요. 시대 상황이나 지역 여건, 지역별로. 그러니까 시대나 지역별로 느끼는 행복은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는 소리겠죠. 행복은 다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주관적 관점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럼 됐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25페이지에 막 적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와, 많죠? 네,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두 번째,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준 했어요. 행복 별거 없습니다. 이런 거 알면 돼요. 진짜 사실은 행복 파트에서 기출 문제는요. 우리 테마 2에서는 학자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니? 학자들에 대한 견해와 그 다음에 행복의 실현 조건 4가지 있거든요. 이 4가지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지 여기서 시험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되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2번 행복관 1. 동양이에요. 자, 첫 번째 종교, 무슨 종교? 유교. 이게 유가사상이라고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유교, 우리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요? 공자, 맹자, 순자. 다시 한번요, 누구요? 공자, 맹자, 순자요. 이 사람들은요, 네가 갖고 있는 그 도덕적인 본성을 보존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
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도덕적인 근본적 마음을 네가 유지하고 있어. 바로 주로 이제 성선설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특히 맹자가 주로 성선설을 많이 주장했거든요. 이건 어려우니까 내년에 가서 배우시고요. 자, 근본적인 마음을 유지해라. 즉, 그러면서 이 유교 사상에서는요, 네 가지 말이에요. 사덕이라고 하거든요. 인의예지예요. 인의예지. 그 중에서도 얘네가 가장 강조하는 게 인이에요. 공자든 맹자든 순자든. 인을 실현해라. 그러면 너에게는 무엇이 될 것이다? 행복해질 거야, 너는. 좋아요. 자, 다음. 불교예요. 불교 누가 만들었어요?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 석가모니예요. 석가의 모니. 네, 석가모니는 사실 이제 생로병사에서 이제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 태어난 것 자체도 고통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우리는 대승불교잖아요. 알고 있어요? 자, 인도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요, 북인도 지방부터 해서 여기 중국 다 이쪽은 대승불교예요. 알겠죠? 자, 이 대승불교에서 뭐라 하냐면 중생을 구제하십시오. 중생 구제. 좋죠. 중생을 구제하시고요. 해탈하세요. 해탈. 그래서 뭐 해요? 또 보살 이런 개념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중생을 구제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세요. 누구나 불성 갖고 있으니까요.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오세요. 자, 근데 우리 대승불교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보살이 되는 개념까지 올라가기도 하지만 주로 우리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는요, 도가 사상이에요. 이후에 이제 도교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자, 이 도가 사상에서는요, 이거예요. 무의와 무욕의 이상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했더라? 소국관이. 나라는 잡고 백성을 쪄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마을처럼 이렇게 사는 걸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의자연이에요. 자연의 이치에 거스르지 말란 소리죠. 무의자연. 이해돼요? 자, 3번. 행복관. 행복관 서양입니다. 자, 서양의 첫 번째 학자는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누구요? 아리스토텔레스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자예요. 무엇이든지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요, 이 사람은 인간의 궁극적 목적,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좋아요. 그러면서 이건 조금 심화된 개념인데 여러분들 적고 싶으면 적으셔도 돼요. 이성적 기능, 인간이 이성적 기능을 잘 발휘해야 된다. 잘 발휘해야지 이 행복도 결국 찾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알아두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우리 고대 그리스 학파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대 그리스의 인간 철학 3명의 철학자가 있는데, 첫 번째 소크라테스, 두 번째 플레이토, 플라톤, 세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까지 3명이 있어요. 이 고대 그리스 시대 행복을 뭐라 말하면요, 이 사람들은 5글자로 지덕 복합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지덕 복합이라고 합니다. 지혜와 덕이 하나가 돼야 된다. 다시 한번요. 올바른 깨달음, 지와 덕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것을 즉 실천을 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어서 다음 학자 가볼까요? 에피쿠로스예요. 에피쿠로스. 네, 이거 많이 썼네요.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으로는 편안해야 되고요. 고통이 없어야 됩니다. 육체적 고통 없어야 됩니다. 정신적 쾌락.
이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금욕주의 학파, 스토아 학파.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티즘, 청교도 윤리랑 좀 비슷하죠. 네, 스토아 학파는요 금욕주의예요. 얘네랑 비슷한 소리였어요. 아까 이 사람들은 그 욕구를 절제하십시오. 욕구를 절제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금욕하세요. 이 금욕만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더 있어요. 그래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지우고 마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네 번째 학자 누구예요? 칸트예요. 제가 너무 길게 썼네요. 자, 이 사람이 말하는 행복은요 좀 중요해요. 나쁘게 말하면요, 네 분수에 맞게 행복 누려 라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거 좀 생각해보면요, 자신의 처지에 맞는 행복이에요. 자신의 처지, 즉 자신에 맞는 행복을 누려라. 즉 너는 도덕 법칙을 실행할 때, 이 도덕 법칙을 실행할 때 너는 행복 누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벤담, 공리주의자예요. 양적 공리주의자. 이 사람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얘기했거든요. 자, 이 사람 뭐래요? 쾌락의 충족, 쾌락의 충족. 살짝 쾌락주의가 보이네요. 자, 쾌락의 충족을 행복이라 얘기하고요. 자, 더불어서 이를 통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바로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칸트의 도덕법칙 있죠. 이 사람은 의무론자거든요. 도덕법칙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다, 너의 의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이제 행복의 좀 여러 가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시대에 맞는 행복, 시대에 따른 행복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시대가 있어요. 우리 선사시대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자, 선사시대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먹을 거 얻으면 뭐예요? 행복인 거예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럼 먹을 거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을 얻어요. 획득하는 거죠. 왜 우리 게임할 때 아이템 얻으면 행복하잖아. 이템 하면서 얻어내잖아요. 즉 생존. 이 사람들은요 생존이 행복이에요. 생존. 조금 지나서 이제 헬레니즘 시대. 이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들어봤어요? 알렉산드로스. 그렇죠. 알렉산드로스 대제 때. 네. 헬레니즘 시대는 전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없는 사회, 좀 이제 평화 시기를 얘기하고요.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고대 그리스 시대. 아까 해서 제가 빼먹었나? 자, 고대 그리스 시대. 우리 아까 얘기했어요. 인간 철학파, 틀. 아는 뭐라 했다고? 뭐뭐 복합이, 지덕 복합이. 즉, 지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적 행복. 빨리 적을게요. 한참 인간에 대해 탐구하고 있을 때거든요. 이 사람은요. 이때 사람들은요. 그럼 서양 중세 사회로 가볼게요. 자, 서양 중세 한번 생각해볼까? 한참 종교가 막 스콜라 철학, 아퀴나스, 자연법, 교부 철학, 아우구스티누스. 굉장히 이 당시에는요 신과 관련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리스도교가 많이 발달하는, 이제 우리 알죠? 프랑크 왕국, 비잔티움 제국. 좀 더 가볼까요? 절대 왕정은 아니다. 여기가 이때 서양 중세 사회는요 신의 은총, 신의 은총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이거를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좀 더 볼까요? 산업화 시대. 한참 공장 돌리고 있어요. 그럼 어때야 돼요? 경제적인 풍요를 얘기하죠. 경제적, 물질적 풍요. 하나 더 적어볼까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말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생각해볼까요? 우리 빼앗긴 주권을 되찾을 때, 이때가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는 거죠. 정리됩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공간에 따른 행복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공간에 따른 행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요. 한번 생각해볼까? 열대지방, 열대기후. 이 열대기후 사람들 어때요? 더워요, 더워. 더워. 습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좋을까요? 좀 피가 좀 더러고요. 좀 건조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 습하거든요. 굉장히 습한 곳이에요. 저곳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열대기후 지방의 사람들은 조금 습하지 않은 이걸 좋아할 거예요. 반대로 사막기후. 여기는요, 물, 즉 오아시스 있죠. 물 적지 말고 오아시스 적을까요? 오아시스가 있으면 행복하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는 그렇게 제가 많이 안 할게요. 서유럽지요. 말고 지중해 연안. 여기가요, 굉장히 일조량이 너무 풍부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 산토리니 보면요, 눈부셔. 하얀 벽으로 다 햇빛이 반사 있잖아. 조금만 줄여주세요. 일조량이 너무 많아요. 뭐 이런 거. 또 북유럽 이런데 일조량 적은 거, 일조량 좀 많게 해주세요. 이런 거.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진정한 행복이란 게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은요,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봤던 물질적 가치 있죠. 돈, 명예, 고용, 아파트, 주거 공간 이런 거에다가 정신적인 거. 내가 만족감을 느껴. 이런 게 뭐야 돼?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리고 행복은요, 절대 일시적이지 않아요. 지속적이어야 되고요. 행복이 지속되어야 되고, 또 뭐 돼야 된다고요? 단기적이잖아요. 장기적이에요. 그리고 목적적이면서요, 본질적이어야 돼요. 행복이 이래야지 진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죠? 뭐 해라? 너 자아실현 해라. 자아실현. 또 너 뭐 해라. 그렇죠? 뭐 해라? 사회적 다 했어요. 이렇게만 하면 이제 여러분들 소단원 2단원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정주환경으로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4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자, 행복의 실현 조건.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질 높은 정주환경이에요. 이 주거환경은요, 우리가 좁은 의미의 주거는 피하지 마세요. 좁은 의미의 주거에서는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 빌라 등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공간만 얘기하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어떠냐면요,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요, 문화, 여가 공간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정주환경, 주거환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주거환경은요, 첫 번째 정주환경은 주거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어때야 돼요? 안락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의료 등 복지 서비스, 이 복지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생태환경. 이것도 참 좋을까요? 생태환경, 이것도 중요합니다. 생태환경이 조성돼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왜 이제 팔당댐 양쪽에 보면 두물머리 있잖아요. 그
가기 전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가 원래 아파트가 들어설 곳이라고 했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그 땅을 사서 공원으로 만들었대요. 생태환경 조성해야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락한 편리함까지 적을까요? 편리함이 높아져야죠. 이렇게까지만 적어 놓으면은 첫 번째 정주환경 조건은 크게 우리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8번 행복의 실현 조건. 두 번째는요, 무슨 조건이냐면 경제적인 안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거 무시 못해요. 돈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른들이 이런 말이에요. 야, 너무 돈 하지 마.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몰라? 아니요, 몰라요. 이럴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 불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경제적 안정은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걸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고용 안정이죠. 고용이 안정돼야 돼요. 고용 안정. 그 다음에요, 복지 확충. 좀 적어볼까요? 복지 확충. 그 다음에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돼요. 즉,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안정은 오히려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다음 28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페이지 세 번째예요. 9번이죠, 우리는. 네, 9번 행복의 실현 조건. 3 뭐예요? 그렇죠. 민주주의의 실현이에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필기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9번입니다. 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 자, 첫 번째. 우선요, 독재국가. 잠깐만요. 우린 요건 한번 생각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국이에요. 중국은 민주주의예요? 사회주의 국가예요? 아직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맞습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우리가요, 구글에다가 구글링을 할 거예요. 뭐라고요? 뭐 검색해볼까요? 시진핑? 이건 너무 잘 나오고요. 우리 한참 그때 김정은 쳐볼까요? 중국에서 김정은 치면요, 검색어 안 나와요. 조금씩은 나오긴 하나. 김정은을 폄하하는 글에서는 나오잖아요. 근데 반면 우리나라에서 김정은 치면 뭐 나와요? 김정은 폄하하는 글 많이 나와요. 미국도 그렇고요. 즉, 지금 국가에서 인터넷을 제재하는 거죠. 독재국가일수록 이렇게 제재하는 게 더 힘들어요. 중국보다도 독재국가는 북한. 네, 이렇게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우리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무슨 권? 투표권. 투표권을 뭐 하자? 행사하자.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우리가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죠. 직접적인 정치 참여. 예를 들면요, 우리가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거라든지 여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거, 이거 역시도 민주주의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민단체 또 같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활동. 그 다음에 부정의에 대한 감사.
정의롭지 못한 거에다 우리 뭐 하자? 감사를 버리자 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게 되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렇게 좀 묶어서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 뭐가 돼야 된다? 민주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요 참여 정치문, 참여 중심 문화, 참여 문화가 확산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10번. 와, 다 왔어요, 여러분. 마지막 개념이에요. 10번 개념 가겠습니다. 행복 실현 조건의 네 번째 조건. 그렇죠. 도덕적 성찰입니다. 도덕적 실천과 도덕적 성찰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 라고 묻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필요해요. 우리요, 자, 옛날에 비해서 어때요? 많이 공동체 의식이 높아졌나요? 공동체 의식이 낮아졌어요. 이 공동체 의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공동체 의식이 많이 낮아졌어요. 왜요? 자기 살기 바쁘고요. 요즘 남 신경 안 써요. 이삿떡을 돌리잖아요. 이삿떡을 돌려요. 윗집, 아랫집? 네. 여러분들, 단연 옆집,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몰라요. 아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인,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자만심은 아니고요. 자부심. 그리고 내가 당당하다. 이런 거를 타인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자부심. 즉, 뭐예요? 자기 만족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요거는 안 적게요. 안 적을게요. 제가 이거는. 그리고 모두가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공동체의 공익 증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익 증진을 요구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다 끝낸 줄 알았지? 심화 코드 남아있어요. 심화 코드가 시험에 조금 나옵니다. 특히 이스털린의 역설. 저번 기출에 나왔었고요. 도덕적 성찰과 도덕적 실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코드. 여러분 한번 정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이중환의 생기지예요. 입체세연료 정조환경 4개를 말합니다.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지리, 풍수지리, 배산임수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생리, 그 땅에서 나오는 풍부한 산물. 예를 들어 내가 이 땅에 고구마 모종을 심었어요. 근데 고구마 너무 잘 돼. 그러면 생리를 얻은 거죠. 우리는 생리. 인심, 사람들 간에요. 너무 먹게. 네, 우리가 고구마 좀 심었는데 이거 좀 드세요. 너무 좋죠. 산수, 경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온 이 경제적 안정이에요. 경제적 안정. 자,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윤리적인 내용 조금 들어가 있어요. 맹자예요. 맹자가요. 항산과 항심에 대해 얘기해요. 이 항은요. 항상 항자입니다. 항상 나을 산, 항상 항 나을 산, 항상 나아라. 항상 일을, 항상 애를 나가라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일을 해라. 그래야지 항상 도덕적인 마음이 유지된다. 도덕적 심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는 알겠죠? 그래서 고정적인 생업이 있어야 도덕적 마음이 유지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털린의 역설. 이거 저번에 시험에 나온 적 있었어요. 이 이스털린은 미국의 경제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소득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래프 하나 그릴게요.
소득이고 행복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복감도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래프가. 네. 자, 소득이 낮았다가 어느 정도는 행복해져요. 이 정도까지 행복해져. 하지만 그대로. 어느 구간이 딱 되면은 그대로 정차되는. 이런 현상,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행복도는 증가하지 않아요. 요 그래프예요. 요거예요, 요거. 자, 행복도가 어느 소득 기준점 되면 여기까지 행복해졌다가 여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번, 5번 뭐 도저 성찰과 도저 실천은 여러분들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뒤에 여러분들 행복론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자, 네, 14번 자료까지 좀 많아요. 자, 내신의 비법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코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시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수강평에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내신 비법 코드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채워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수강 후기 남겨주세요. 뒤에 복습하시고 자, 그럼 기출문제 총정리로 가보도록 할게요. 1번이에요. 자, 다음 글의 내용을 추정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대답할 때 A에만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생명의 기능, 감각과 운동의 기능, 정신의 이성적 활동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중 동식물에게는 없고 인간만이 지닌 특별한 기능은 인간 정신의 이성적 활동 기능이다. 이 기능을 훌륭하게 발휘할 때 삶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우선 이 말을 할 사람 누구였죠?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 제가 잠깐 쳐드려서 기억나요? 인간은 이성적 기능을 잘 발휘해야 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 1번 신의 은총, 2번 물질적 풍요, 3번 행복한 삶의 이성적 자기성찰, 4번 육체적 쾌락의 충족, 5번 인위적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따르는 삶. 정답은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번 같은 경우는요 서양 중세 사회고요. 물질적 풍요, 산업화 사회. 4번 같은 경우는요 육체적 쾌락의 충족은 이거는 많은 사람이 없어요. 정신적 쾌락이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생각나는 뭐 에피쿠로스 학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쾌락의 충족은 칸트였죠. 그 다음에 인위적 욕심을 버리고 자연의 순응해라 무의자연 도가 사상이에요.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소득이 증가되더라도 행복이 증진되지 않는다. 잠깐만요. 이거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소득과 행복이 있어요. 소득과 행복. 자, 일정 기준까지는 막 올라갑니다. 그러다 여기서 멈췄어요. 이건 누구의 역설? 누구의 역설이요? 이스털린의 역설이에요. 이스털린의 역설. 우리 방금 했어요. 이스털린의 역설. 자, 얼마 전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다 했잖아요. 네, 이스털린의 역설이네요. 쪼개볼게요. 특히 기근의 상황에서 행복한 삶은 거의 불가능하다.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흔히 기근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삶의 원인은 식량 감소에 찾지만 정부가 국민의 복지에 관심을 두고 합당한 식량 정책을 갖추면 식량이 감소해도 기근은 발생되지 않는다. 식량 부족량을 교정할 정부 정책이 실패할 때 기근으로 인해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다. 결국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를 통해서 이거는 예시로 든 거고요. 결국 말하고는 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1번. 자, 정부가 경제 영리하게 개입하지 않을 때 국민 개입해야 되겠죠. 자, 경제 소득이 높아지 항상 아니요. 항상 높아져요. 아니요. 일정 후에 정체한다 했어요. 이스털린의 역설입니다. 자, 3번. 식량 생산의 증감은 국민 행복의 증감과 절대적 비례예요. 무조건적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자, 4번. 정부의 정책 및 사회제도는 개인의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4번으로 가야죠. 자, 5번. 이거는 조금 기본적이었고 어느 정도 충족은 돼야 행복하다고는 했어요. 자, 3번 문제. 자,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완전한 행복이다. 이러한 행복은 도덕성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하며 도덕성이 높을수록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해진다. 도덕성이 우리를 행복할 만한 가치가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물론 선한 행위가 언제나 혹은 곧바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 장래 행복하게 될 만한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도덕적인 거죠. 도덕적인 행위. 도덕적인 삶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삶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기억, 인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도덕적인 삶은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이다. 니은, 도덕적인 행위는 즉각적으로 행복을 가져온다. 디귿,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선한 삶 속에서 실현된다. 리을, 완전한 행복은 물질적 조건들만 충족하면 실현된다. 우선 리을 아니고 디귿 맞고요. 기억, 니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덕적 행위가 즉각적으로 오는데 아니면 미래에 올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거 중요해요. 자, 11월 모의고사네요. 자, 행복은 인생의 시작이나 끝은 쾌락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쾌락을 우리가 타고난 첫 번째 선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쾌락인 방탕한 자들의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 정신적 쾌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신적 쾌락 누가 했더라? 벤담 칸트. 아니요, 에피쿠로스요. 에피쿠로스 아빠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럼 보도록 1번. 행복은 소득 수준과 항상 비례한다? 잠깐만요. 우리 요거 표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월 소득별로 하니까 이 여학생이 한 말이 있어요.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한 것은 아니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소득이 높다고 항상 행복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1번. 행복과 소득 수준 항상 비례해야? 아니요. 관계가 없어요. 있긴 있지만 비례 관계는 없어요. 자, 2번. 행복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에요. 3번. 행복은 육체적 쾌락을 완전하게 충족하며 사는 것이에요. 4번. 행복은 물질적 욕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사는 것. 5번. 행복은 불필요한 욕구 충족이 아닌 평온한 마음이 있지 않은 것. 이 에피쿠로스 아빠가 말한 거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 에피쿠로스 아빠가 말한 걸 보면 되겠죠.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2페이지입니다. 자, 가나에서 공통적으로 정조한 행복한 삶. 네, 시각자 이중환. 우리 아까 뭐였어요? 지리생리 인심산수. 기억나요? 밑에 보니까 이거는 지금 정주환경에 관한 내용이구나. 우리 질 높은 정주환경을 조언해야 되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번.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돼요. 정주환경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질 높은 정주환경. 그렇죠. 정답은 2번으로 갑니다. 3번.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 경제적 안정을 얘기하고요. 4번. 행복한 삶에 대해 성찰하고 도덕적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 도덕적인 삶. 도덕적 성찰과 실천. 5번.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민주정치, 민주주의 실현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이 표시한 답이 옳은 것을 기억에서 리을 중에서 옳은 것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같이 기본적인 경제적 조건과 안전한 삶의 공간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민주적인 제차와 참여 확보자되어야 하고, 자,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다. 아울러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실현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어때요? 재밌었어요? 자, 죄송해요. 1번. 자, 질 높은 정주함이 보장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맞아요. 기억 맞고요. 자, 국민의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은 서로 관계가 있어요? 있죠. 자, 디귿. 주장 3.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아니요, 제한하면 안 되죠. 잠깐만요. 주장 2번이었구나. 제가 잘못 봤어요. 자, 국민의 소수여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 아니오가 되는 거예요. 자, 3번. 정치 참여 제한하면 안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도덕적 가치 실천해야 됩니다. 정답은요, 기억 디귿 2번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 풀다가 페이크죠, 이게. 네. 7번. 가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는요, 가는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행복에 대해 관심이 많대요. 행복은 주변 환경에 받는데요. 따라서 얘는 환경, 정주 환경에 대해 얘기하고 있네요. 환경에 따라야 된다. 반대로 나와 볼게요. 마음가짐이 달려있다. 주변 여건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이거는 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만, 이렇게 적지말고요. 주변 여건, 너는 여건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1번. 가는 외적인 조건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본다. 맞아요? 그렇죠. 주변 영향 말도 안 되죠. 정답 1번이고요. 2번. 행복의 상대적 조건이 중요하다? 아니요. 얘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자, 타인과의 비교하지 마라 했잖아요.
자, 자신의 마음가짐이 행복을 결정한다. 잠깐 1분 왔는데. 잠깐만, 죄송해요. 네, 쭉 읽어볼게요. 자, 자신의 마음가짐이 행복을 결정한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아니요. 죄송해요. 정답 5번이죠. 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죄송해요.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해볼까요? 자, 그럼 가 하나 다 맞고요. 나와볼게요. 3번. 나는 타인과의 비교도 행복을 느끼다. 아니요. 왜 아니요. 행복하고 내 마음가짐이 달려있다 했잖아요. 저거 3번이에요.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다 맞게 풀었어요. 8번. 행복과 관련하여 다음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만을 보기 옳은 것은 행복은 마음의 고요와 평화에서 온다. 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자, 행복은 마음의 고요와 평화에서 온다. 마음의 고요와 평화는 애정과 연민에서부터 비롯되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섬세하게 헤아리는 사심함과 깊은 배려가 필요하다. 당신이 마음의 평온과 안정이라는 내적 풍성을 갖추고 있다면 흔히 남들이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기는 여러 가지 외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직관 인정을 누릴 수 있다. 네. 즉 뭐예요? 여건에 영향을 받지 마라. 이는 영향 받아서 뭐 하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기억. 물질적 풍요는 행복한 삶을 포장한다. 이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 디귿 타인의 감정을 지적으로 공감할 때 행복할 수 있다. 리을 남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을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즉 타인을 뭐해라 우선 배려하라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요. 정답은 디귿하고 리을 5번 되겠네요. 네, 이럴 수 있겠죠. 저 열심히 했나봐요.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A국의 행복한 사람을 위한 조건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거예요. 자, A국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다음 이유가 같다. 첫째, 자연에너지 강국으로서 에너지 자급률이 100%가 넘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정조환경. 그 다음에 둘째,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며 정부는 고세율 정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주의죠. 네, 병원비가 평생 무료이며 교육비까지도 대학까지도 무료래요. 또한 직장 이름 실업수당을 받는다. 셋째, 국회의원은 특별한 직업이 아니며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다당제가 정착되어 있다. 시민들은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는 국가정책에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와 협동을 강조하여 국민들이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1번. 자, 쾌적한 삶을 위한 깨끗한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삶의 기본 조건들이 보장되는 복지제도. 맞아요. 3번.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그렇죠. 국회의원 할 수 있다 했어요. 자, 질병, 실업 등의 위험을 본인이 책임지는 사회문화. 본인이 책임져요? 아니요. 여기서는요. 실업 뭐예요? 실업수당 다 대주고 병원비 뭐래요? 무료. 평생 무료로. 이런 데 좀 살고 싶네요. 10번. 우리나라 좋아요, 여러분. 네. 자, 10번. 갑 사상과의 관점에서 사례 속에 A에게 대체한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얼마 전 기출문제네요. 자, 갑은 우리의 쾌락이 목적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적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다. 4번 문제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에피크로스의 정신적 쾌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고등학생 A는 공부가 힘들고 괴롭지만 미래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기 싫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 남보다 돈을 많이 버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1번. 행복은 육체적 쾌락의 충족이 있으면 아니에요. 자, 2번. 행복은 모든 욕망을 그건 아니죠. 3번. 행복하려면 심신의 평온함. 정답 3번으로 갑니다. 4번. 행복하려면 부와 명예가 필수 요소예요. 아니요. 5번.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를 추가로 노력하렴. 그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내용 다 끝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복습할 내용 많은데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우리 강의 지금 거의 1시간 넘고 지금 몇 분 됐죠? 모르겠어요. 1시간 많이 넘었어요. 1시간 넘었는데 자, 복습해보도록 할까요? 다시 우리 테마 1에서 다른 내용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회 4가지 관점으로 본다 했어요. 무슨 관점?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이거를 다 포괄하는 무슨 관점? 통합적 관점은 2가지 이상만 돼도 오케이라고 했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테마 2. 아까 테마 1을 복습했잖아요. 테마 2. 행복이었어요. 행복에는요, 기준이 몇 가지?
두 가지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이 있었어요. 이번에 동양의 행복관 했어요. 유, 불, 또. 자, 6에서 뭐라 했죠? 도덕적 인성, 도덕적 심성, 도덕적 마음, 본성을 보존하고 인을 실현해라. 불교에서는요. 중생을 구제해서 네가 해탈하고 보살이 되도록 해라. 교과서는요. 무위자연. 좋았어요. 자, 서양의 행복한 여러 학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뭐라 했어요? 인간의 공적 목적은 행복이야. 네가 이성적 기능을 잘 발휘할 때 행복 얻을 수 있어. 그 다음에요. 누구 있었죠? 에피쿠로스. 정신적 쾌락. 육체적 고통 없는 정신적 쾌락. 방탕한 자들이 그런 쾌락 아니야.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스토아파 뭐라 했어요? 금욕. 했었죠. 자, 기억나요? 잘했어요. 칸트는 뭐라고 했었죠?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관한 만족을 얘기했어요. 네가 도덕 법칙, 이거 의무를 잘 실현한다 행복할 수 있어. 자, 벤담은요. 쾌락의 충족이야. 근데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리면 돼. 공의주의.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화 코드를 안 봤는데도 심화 코드 봤는데 네, 심화 코드를 보고 이 정도로 하고 있어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대에 따른 행복 기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선사 시대 얻는 거.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시대 지혜, 덕. 자, 그 다음에 헬레니즘은요 전쟁이 없는 평화. 그 다음에 서양 중세 시대는 신의 은총. 그 다음에요 산업화 시대의 경제적 풍요, 일제강점기, 그렇죠. 주권 회복. 지역 여건에 따라서 열대우림 지역 조금만 건조해졌어요. 자, 사막은요. 물정은 있었으면 오아시스. 자,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 같은 경우는요. 일조량 그만. 북유럽은요. 우리 일조량 좀 많이 주세요. 기억합니까? 자,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우리 기억해요? 그렇죠. 물질적, 정신적 가치 조화롭게 추구하시고요. 잘 실현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여건을 고려해라. 그래서 이 행복은 장기적이다. 그리고 지속적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현 조건 첫 번째, 이건 제가 바로 적을게요. 그냥 질 높은 정조환경. 정조환경이 더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8번 뭐예요? 경제적 안정. 9번, 민주주의의 실현. 10번, 도덕적 성찰. 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잘 하셨어요. 네, 한 번에 40페이지 넘는 교재 힘들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 1강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 2강에서는요, 조금 더 프리하게 갈게요. 다음 시간 2단원 할 거예요. 네, 자연환경과 인간 테마 3, 4 나갈 거거든요.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네, 테마 1, 2, 1강에 다 한 거 얼마 잘한 건지 아세요? 일단 다 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 테마 3, 4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